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제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자, 주말에 원기 충전했으니까 또 달려봐야죠. 네, 이상빈 님이 네. 이제 곧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겠죠? 너무 추워요. 따뜻한 소식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훈훈한 소식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찾아볼게요. 네, 눈에 띄지가 않네요. 네, 네. 레드잉크 님이 네. 제이비는 제비 타임만 진짜가 된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본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네. 네, 여기요님, 우리 단골 전도사님. 네. 자, 모두 스테이 홈.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춘철님들 좋아요 꾹, 구독 꾹, 공유, 알람, MBC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빅제이 멘트는 이걸로 가름하고 예. 본방을 좀 돌아볼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소박한 새해 기획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놓친 개혁 과제들을 좀 돌아보는 네, 기획을 네. 마련을 했잖아요.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비판적인 댓글과 문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소년원에 대해서. 네, 이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음. 이제이 리님이 음. 소년원 안 됐긴 한데 다시는 들어가기 싫게 해야 한다. 박형규님 어쨌든 범죄자들인데 굳이 세금 낭비를 하지만 저희가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소환해서 토론을 벌여주는 게 너무 좋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현님은 먹는 걸로 차별은 하지 말자. 먹이면서 교육시키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제대로 영양학에 근거해서 본식을 먹이고 그 대신 봉사를 빡세게 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아까 오창익 국장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저기 가슴에 와닿았던 게 부산인가요? 거기 네. 갔을 때 영양사분이 막 호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창익 국장 붙들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네, 아니 그 가격으로 식단을 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진짜. 네. 그리고 알로에님은 감별 심사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자격지심을 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맞아요. 네. 볼뽀님은 근본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도 집에 돌봄을 받지 못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는 문제다. 우리가 살다가 전혀 죄 안 짓고 살 거라고 누가 보장하냐. 애들은 젊으니까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아, 그러면 포기하면 진짜 그 아이들이 진짜 사회 악이 된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코너의 어떤 취지는 우리가 이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소소하지만 절실한 개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봤죠. 네. 근데 왜 착한 갑자기 여성님.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네. 착한 여성님이 네.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출마 같은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는 뭐 출마 선언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매누님이 안철수 없이 서울시장 당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자강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네. 이은하님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하면 파괴력이 클 것 같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도가 뻔하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어려운 분들 돕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 그랬더니 인생은 선물님께서 포퓰리즘 할아버지라도 상황이 어려우면 쓸 줄도 알아야 하는겨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제이비가 준비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하려고 지금 오늘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보편지급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우리 더마카도 그러니까 전해준 것처럼 야권에서는 그 보궐선거용 퍼주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맹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아, 뭐든 주면 좋죠. 왜 이러세요? 저번에 안 받았어요. 아,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전 국민 다 주면 기부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받을래요. 아무튼 저번에 안 받았는데 그 들어오니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그 가장 그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뭐 분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4차가 아니라 5차, 6차로 줘도 부족할 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근데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 의견 찬반에 대한 개인 의견과는 별개로 이것이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또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특히나 보편 지급이라고 전제를 하고 네. 그것이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로만 한정하겠습니다. 아, 서울에만.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요걸 지금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하지 마세요. 네. 유동적이다가 결론입니다. 네. 유동적이다. 무슨 아, 왜 얘기냐면 이러십니까? 단칼 제이비가 이렇게 또- 양면이 다 있다. 아,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시면 안 되죠. 아, 뭔 소리야 들어봐요. 이게 양면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일단. 네. 자, 일단 요점부터 볼게요. 한 측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의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걸 떠올리면서 아, 이번에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보는 바로는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판이 다르다. 판이 다르다. 예. 그 총선 청기누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 시간에 이건 영향력이 매우 클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왜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때의 총선 구도와 재난지원금의 궁합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총선 구도는 정권 동료론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누르면서 이라는 정권의 이른바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을 보듬는 어떤 상징으로 재난지원금이 위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이 정권 동료론의 터보 엔진을 장착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구도와 재난지원금의 궁합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지. 네. 그러니까 선거 이슈는 선거 구도와 맞물릴 때 이게 그 플러스가 되는 건데 딱 그랬다. 궁합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파괴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는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는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요. 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그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신년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 이거에 대한 비율이 47.4% 대 45.2%가 나왔어요. 한 8% 포인트 정도? 아니죠. 한 그 2% 아니구나. 정도 네, 되네요. 2. 그러니까 근소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하죠. 근데 여기서 그 1년 전 총선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4월 7일부터 8일까지 그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는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의 비율이 어땠냐면 32.4% 대 57.3%였어요. 아, 정권 안정률이 더 높았다. 정권 안정론 그러니까 그 정권 안정론이 훨씬 높았던 네.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약간 근소인 차이긴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확 뒤집어져 버렸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 서울로만 좁히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이 48.7% 대 45%로 조금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조금 더 벌어져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총선 때 서울에서는 어땠느냐?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이 33% 대 57.5%였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정권 심판론으로 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유권자의 60.3%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좀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이런 상황에서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선거 구도와 선거 이슈의 궁합이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총선 때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만 부분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정권 안정론을 강화시키는 부분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까지 파괴력이 강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맞아요. 네. 오히려 역측면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뭐냐면 4차 재난지원금은
서울의 지역 의제가 아니죠. 그건 전국적인 정치 의제예요. 그렇죠. 그죠?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의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4차 재난지원금 이런 의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의 최대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정치성이 더욱 강하게 되겠죠. 네. 그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여기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 잡힌 선거 구도를 전제하고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당의 선거 전략은 당연히 보궐선거를 정치선거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정치 선거로 몰아가려고 하는 야당의 어떤 그 전략을 그러니까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선거의 요인을 희석을 시켜버리고 인물 선거에다가 지역 선거로 가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정치성이 강한 재난지원금 문제를 주 이슈로 삼는다? 그럼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여기서 물음표가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면. 양면이 있다 그런데 네. 한쪽 면이에요. 이게 어찌 본다면 상식적인 분석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측면이.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그럼 여기서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여권이 불리한데 왜 4차 재난지원금을 꺼냈을까? 바보들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기들은 노림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건 아닐 걸 때 그럼 그게 뭘까? 요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여당이 정말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전략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보죠. 여당 입장에서 정치 의제가 아니라 지역 의제를 부각을 시켜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나 이런 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역 의제는 뭐냐면 집행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한테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지역 의제는. 뭐 지역 개발이나 이런 걸 간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역 의제 쪽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죠.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의제를 만들어서 부각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데 여당의 고민이 있어요. 뭐 여태까지 봐도 지역 의제 가지고 선거가 치러졌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 의제라면 뭐가 되겠어요? 당근 부동산이 될 거예요. 네. 당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서울 시민 여론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60%가 넘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제1 원인도 역시 부동산일 부동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의제로 삼아서 선거를 치르면 여당한테는 도움될 게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다시 말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의제를 압도할 만한 다른 지역 의제를 발굴하면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죠. 그죠? 않죠. 이런 여당의 형편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여권은 이중 전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 전략? 네, 첫 번째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변창흠표 주택 공급 정책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뭐 개봉 박도식으로 계속 언론이 중계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책으로 만약에 반전의 여지를 노리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판을 뒤집을 만큼 과연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부동산 판을 뒤집을 만큼 이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중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른 하나의 전략을 동시에 가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지역 의제를 오히려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거죠. 아, 그럼 그걸 덮으려고 4차 재난지원금을 그렇죠. 쓴다? 부동산이라는 지역 의제를 오히려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치 의제로 대체를 해버리고 덮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을 거세게 일으켜서 정치 선거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제가 부각되는 걸 차단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경 편성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할 테니까 정치적 논란을 짚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략을 쓰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의외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여당에서 주판화를 튕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느냐? 리얼미터가 1월 6일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응답률이 68.1%가 나왔어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0.1%에 불과했어요.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론 지형이라면 4차 재난지원금을 정치화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여당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찬성하니까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여론을 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에서 봤던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 걸 네. 고려하면 이 기대치는 더 커질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그런 부분 조정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테니까. 그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한쪽 면은 상식적인 분석이에요. 첫 번째 거는 선거 구도와 선거 이슈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분석인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분석한 내용은 그 상식을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어떤 전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어떤 거라고 단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설령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예요. 미지수.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유동적으로 보는 이유는 상황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전략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사가. 그게 뭐냐면 여당의 전략 밖에 있는 다시 말해서 여당이 아무리 전략 세우려고도 안 되는 더 큰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오잖아요.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이슈의 성패는 오직 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 이슈, 어미모자를 쓴 모 이슈가 있죠. 네. 그게 코로나 방역의 성패예요. 코로나 방역의 성패에 4차 재난지원금 이슈의 성패가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모 이슈가 되는 코로나 방역 성패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확진자 수 감소가 되겠죠. 당연히 확진자 수 그러니까 그 추이가 될 거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출시 타이밍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띌 정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거의 동타이밍에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자체가 정권 심판론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죠.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 여당은 이 타이밍을 한 2월 중하순쯤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2월 말부터 할 수 있다라는 정부 얘기 이미 나왔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치료제 출시도 그때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오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노력을 하면 상당 부분의 시점은 조율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죠? 남는 건 코로나 확진자 수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 최대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인사 대천명의 측면이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인 거죠. 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상황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그리는 식으로 돌아가 줘야만이 구도의 조정이 가능하고 거기서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요인을 이슈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유동적인 거죠. 최근 며칠 동안에 확진자 수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서 안정 국면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네. 다만 노력만 할 뿐이지.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김종민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질문을 했을 때 코로나 방역이 성과를 보이면이라는 가정화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500명 이하 네, 뭐 이런 일급 이야기를 확진자, 했잖아요. 예. 그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그 1월 4일자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운을 뗐어요. 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신념은 선별 지급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면서 운을 뗐는데 이때도 그 운을 뗐던 게 뭐냐면 그 조건부였어요. 코로나 방역이 일정하게 진정이 돼서 그 확진자 수 증가가 진정이 돼서 이제 경기 진작에 집중해도 될 때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그 어제 한겨레 인터넷판만 봤는데 제가 오늘 본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한겨레 인터넷판에 보면 기사가 난 거 실렸는데 여기서 한겨레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지금 코멘트를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안정화가 되지 않은 때는 다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 그러니까 역시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1월 4일자 인터뷰의 발언과 어제 한겨레 인터넷판의 발언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진정된다면 보편 지급을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안정화 국면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뭐 언론 같은 경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다시 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뭐 이걸 또 대서특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전국민 지급의 관건은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상황이 지고 있다. 무슨 상황? 코로나 방역이라는 상황. 이 요인이 거의 절대적이다. 이거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말씀만 드렸던 거고 아무튼 상식적인 분석과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따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래서 갈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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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박님이 처음 오셨나? JB는 종배?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종배 아니요. 타임이에요. 네, JB. 신토박님 저 여러 번 봤는데. 네, 근데 왜 모르셨나? 다시 물어보셔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JB 타임의 JB는 김종배의 종배가 맞습니다. 줄여서 네. 제비라고도 하죠. 음. 자, 인생의 선물님이 지금 JB의 얘기를 듣고 일리 있네 해주셨고 마리솔 킴님은 명석한 분석이네요.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주판을 굴려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진여얼님. 고단한 국민의 삶마저 정치로 이용한다면 그 세계는 정말 냉정한 거군요. 보편 지급에 찬성하지만 씁쓸합니다. 네. 김성님, 돈 받는다고 표 주는 시절은 갔어요. 문재추님, 보편 지급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이석기님, 4.15 총선 때도 영향력이 컸는데 당연히 크지. 쏘가리님, 솔직히 지금은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한 푼이 아쉬운데 준다면 무조건 찬성. 박로스님, 보궐선거 때문에라도 보편 지급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기 활성 수단으로 필요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YONG로 시작하시는 분, 2차, 3차 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니고 금액도 적다고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 민주당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4차 좀 잘 생각해라 이런 것 같고요. 레드잉크님은 이제는 좌우가 아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딱 그 기점에 있는 당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4차 지원금을 보편으로 하자, 선별로 하자 얘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인 것 같고 유아이님은 4차 전국민 지급해라. 재난 땐 국채 발행 당연하다. 독일에서 좀 배워라. 그리고 소식이다님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년사 발표하죠 오늘. 네, 맞아요. 예, 오늘 예. 신년사 발표하죠.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지금 서울시 의제는 사실은 부동산이다. 그랬더니 준이구니님. 부동산에 대한 진보의 가장 큰 착각은 부동산을 거주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자산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착각이다. 빌라 같은 작은 주택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것과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어긋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못 잡는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부동산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JB가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걸 근거로 정세 분석하는 게 맞냐.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고요. 또 네. 그렇게 그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론조사 물론 하나만 지금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이제 저는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판민이라고 또 말씀을 드린 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참조를 했는데 추이라고 하는 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부정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황하셨나요? 왜 목이 메이시는 느낌이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현상이고 다만 맞습니다. 수치가 네. 조금씩 차이가 네. 있을 뿐이죠.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더 높은 것도 하나의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민주당이 갑자기 재보선을 앞두고 보편 지급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그게 민주당의 득이 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세 가지 요인이 같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짬뽕이 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방역에서 성공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어떤 현상을 바닥에 아니라 바탕에 깔고 여기에다가 백신 접종과 치료의 어떤 출시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가져가면서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재난지원금을 거기에 얻는 구도로 가는 거죠. 요거 하나만 뽑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 촌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촌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 님이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구독 눌러야지 얘기가 되는 건가요? 구독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하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이영호 님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이비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제가 픽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대화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주변에 2명한테도 구독 좀 누르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네, 그래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손상달님이 음. 간만에 본방 보는데 털없는 제이비 형님 얼굴이 익숙해질라 해요. 망할 놈의 코로나 끝나고 네. 털 있는 제이비 형님 빨리 보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안경이 김설해 갖고 그래서 김서림 방지제까지 거금 주고 샀거든요. 15,000원 주고 아, 네. 효과가 없어요. 아. 진짜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없나요? 네. 그 회사 어디지? 손해배상 청구하셔야겠네요. 그냥 승질나 갖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안경을 벗고 걷고 있어요. 아, 그럼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 조금은 보여요. 안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시면 약간 주의하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보이면 피해 가세요, 여러분. 피해 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할까요? 아무튼 네. 제가 볼 때는 4차 재난지원금은요. 지금 그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민당 안에서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 추이를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요거를 좀 더 아마 추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제이비 타임을 들었다면 또 고민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자, 더마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